자, 오늘은 말한 것처럼 그냥 편하게 듣자고요.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꼰대 얘기일 수도 있고요. 내 주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 물론 고전에 나오는 얘기라든가 내가 지금까지 섭렵했던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내가 집어넣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옛날 거가 다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제 거의 60 다 살았는데 60을 바라보는 지금 나이에서 지금 보니까 이런 것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이거는 나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은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버리시면 돼요. 제목이 그래서 아재 원장의 세상 사는 우리 이야기예요. 저 우리라는 거는 누굴 말해요?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육과 관련된 우리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교육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백년지대계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저 말이 뭐냐면요. 원래 농사는 1년지대계라고 그래요. 농사는 1년의 계획이고 교육은 100년의 계획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100년의 계획이 될까? 교육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국가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교육이 이게 흐트러지게 되면 국가의 미래는 처절해집니다. 그래서 백년지대계다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말이야. 근데 우리 시스템이, 교육 시스템이 저걸 지금 못 쫓아가죠. 백년지대계라는 거를, 그죠? 지금 그 새롭게 변하는 그 세계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가는 것 같아.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여러분한테 다음 시간부터 포노사피엔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그 하나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기술 발전을 자꾸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업무 효율도 늘려야 되고, 뭔가 새로운 기법이 있으면 기법도 도입해야 되고, 그러려면 자꾸 우리도 배우고 공부하고 찾아보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백년지대계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보고 안중근 의사를 생각해봤어요. 저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저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구국의 영웅이요. 구국의 영웅이요. 우리한테는 정말 구국의 영웅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런 분은 아닐 수 있어. 지금 몰라, 그건. 우리가 저렇게 될지도 몰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중에서 누가 어떻게 나올지 알아. 근데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는 아직은 구국의 영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나는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 누군지 알죠? 헬렌 켈러와 설리번. 그죠? 그러면 이거는 교육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육의 영웅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가르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부득이 할 때는 강사라는 말을 쓰지만 강사라는 말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안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강사는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선생님은 뭐죠? 선생님은 강사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좀 정감 가지 않나? 근데 선생님보다 더 좋은 말이 있잖아요? 스승님. 스승님보다 더 좋은 말이 있잖아요? 은사님. 요새는 멘토라고 그러죠. 우리 헬렌 켈러한테 설리번은 은사를 넘어간 존재이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지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요. 일제치하에서도 그랬고요. 지금도 보면은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중국이나 뭐 이런 다른 큰 나라, 인도나 미국이나 이런 데 다 찾아봐도 대동소이합니다. 청년 실업 3포, N포까지 지금 뭐 8포에서 N포로 지금 확장됐죠? 뭐 연애, 결혼, 출산이 뭐 3포라며? 응? 근데 거기에 5, 6도는 청년 얘기가 아니죠? 여기 지금 잘 보면요. 여기 아저씨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청년과 아재들이 경쟁하고 활발한 경쟁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청년 실업이 10몇 프로로 제일 높잖아요.
현재 시스템에 지금 녹아들지 못하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비단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렇게 되다 보니까 분노의 사회가 되고, 분노가 일다 보니까 불신이 되고, 그 불신이 좌절을 일으키고, 좌절이 또 분노를 일으켜가면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그리죠. 그래서 분노하다 못해서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요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드라마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드라마 삼각형에는 항상 피해자가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가 있어요. 박해자. 그리고 항상 영웅이 등장합니다. 슈퍼맨 이렇게요. 그런데 이거는 드라마에서의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결혼으로 끝나잖아, 되게. 동화도 다 그거 결혼으로 끝나잖아. 결혼이 시작이지 무슨 끝이야. 새로운 시작인데.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둘만 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는 갑질을 하고 하나는 을이 되고, 또는 둘 다 힘이 비등하다고 하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국가 간이라고 하면 전쟁이 되고, 그렇게 다툼이 발생하는 이런 사회가 돼버리잖아요. 저게 분노사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를 외치고 있어요? 워라벨, 삶다운 삶을 살아보자 이러면서 워라벨을 외치죠. 워라벨 다 알죠? 혹시 우리 모르는 분 계시나요? Work and Life Balance, 그죠? 그러니까 일과 그 삶의 균형, 조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저거는 뭐를 위해서 그래요?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거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대로부터 그 밸런스라는 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중도, 중용, 가장 적당한 것, 중간은 찾을 수 있어요. 평균도 찾을 수 있고요. 근데 중용이나 중도, 밸런스는요, 그거는 때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워라벨이라는 것도, 그러면 어떤 게 지금 얼만큼, 일을 얼만큼을 하고 이걸 얼만큼을 할 거냐 이렇게 지금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따질 거예요? 이걸 그냥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일은 조금 하고 라이프는 즐기고 이렇게 되게, 이제 누가 그렇게 생각해? 이제 혹시 이제 우리 고용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일은 많이 하고 라이프는 이렇게 하고, 그치? 그러니까 서로 그것도 안 맞는 생각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분법화돼 있어요. 일을 할 때는 내가 삶을 안 사는 건가? 라이프일 때는 내가 주인이고 일을 할 때는 내가 종인가?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 일의 주인이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면접 제일 처음 봤을 때 우리 속된 말로 계급장 띄고 내가 그러잖아. 나는 사실 원장이라는 말도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원장이야. 나 서울 지하철 타면은 아저씨야. 나 버스 탈 때 어떤 때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나 자리 양보해 주더라. 그 정도가 됐어. 물론 요새는 애들이 잘 양보도 안 하지만, 이분법적 사고에 우리가 물들어져 있는데, 이 이분법적 사고라는 거는 사실은 상대 세계의 근본적인 이치예요. 상대 세계라 그래요. 근데 이분법화되어 있는 상대 세계에서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봐야지 돼요. 그래서 work, life를 이걸 구분을 한다는 것은 삶이라는 것 자체를 떼어놓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가 되겠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저런 식으로 이 지금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요인이에요. 하나는 이게 병인데, 하나는
사회적인 이유가 있고 하나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일단 사회적인 이유를 얘기를 하라 그러면 선진국병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그 강의하시는 분 중에 이영진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그 얘기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는 선진국병, 여기 보면은 세계 10대 선진국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가 있죠? 우리 대단한 나라야. 어?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엄청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아. 역사에도 없었어, 이런 나라가. 어? 근데 너무 급격하게 우리가 지금 성장, 물질적인 이런 부의 축적, 이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생긴 병이 선진국병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적 빈곤이에요. 요새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는요. 물론 아직도 저 독거노인들 중에서는 저기를 못 해갖고 소외된 사람들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는 얘기죠.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절대 빈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절대 빈곤은 11%에 해당합니다.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올라간 치수예요. 하여튼 상대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두 번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평생 직장은 해체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 2모작, 3모작, 4모작 이런 얘기를 써요. 아마 이제 나중엔 인생 N모작이랄 거야. 응? 왜? 우리는 뭐 70, 80 이 정도지만 여러분들은 최소 100세를 살할 거고요. 지금 어린애들은 아마 120살은 가지 않을까? 응? 어쩌면 150살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실제로 영생이라는 것 쪽으로 갈지도 몰라요. 물론 선택사항이고 돈이 있어야 될 수도 있지만. 세 번째가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보면 잘못하다가는 특별한 수입 없이 상대적 빈곤 상태로 100살까지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해결책은 뭐냐면은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